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삼성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사가 설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상생 협력을 강화합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경제 집중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부실 및 실적 부진에도 4대 금융그룹 경영진이 연봉 삭감 등 고통 분담을 하지 않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투신권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했는데요.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투신권의 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4% 오른 1948.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투신권이 694억 원 순매수한 것을 포함해 기관은 총 66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 개인도 22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95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스 하단권이 되면 자금이 유입되고 박스권 상단이 되면 대규모 판매가 발생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패턴이 지난해 말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인 펀드 플로우에 힘입어 투신권의 매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투신의 역할은 하방을 다져주는 수준으로 투신주도의 강세장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펀드 유입자금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2.06% 올랐고 통신업, 보험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등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3.17% 올랐고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이 2%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은 떨어졌습니다. 네, 자동차주가 후진 이후에 신차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 전해주시죠. 네, 원화 강세, 엔화 약세로 후진했던 자동차주들이 반등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형 제네시스를, 기아차가 K9을 북미 시장에 선보이는 데다 올 3월께 현대차의 소나타 후속 모델 출시도 대기하고 있어 신차 효과에 힘입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전날보다 3.17% 오른 2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쳐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아차 역시 이날 지난 4흘간의 하락세를 마감했고 현대모비스도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이날 동반 강세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되는 2014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각각 신형 제네시스와 K9을 선보입니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네시스는 이달부터, K9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수출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번 모터쇼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한 단계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 조정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IT 업종 중에서는 하드웨어 관련주는 지고 소프트웨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네, 정보통신 업종에서 하드웨어의 시대는 저물고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 CES에서 실현된 소프트웨어 융합기술과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장려 정책의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총판업체 포비스 TNC의 주가는 이달 들어 13.03% 상승했습니다. 스마트 카드 업체 코나아이, 온라인 동영상 업체 아프리카TV 등 IT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 역시 이달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을 제시하며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삼성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GE 코리아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러톤에서 열린 2014 GE 글로벌 리더십 미팅에서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임원 600여 명이 삼성의 경쟁력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GE 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고 GE 내부에서도 한국과 한국 기업에 관한 관심과 중요도가 부쩍 늘었다면서 이멜트 회장은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E는 2010년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을 GE 크로톤빌로 초청해 마케팅 혁신 강연을 듣는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 배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3사가 설을 맞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상생 협력을 강화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 300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을 받게 되는 협력사는 2천여 개로 예정 지급일보다 최대 22일까지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또 1차 협력사들이 설 명절 이전에 2, 3차 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경제 집중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경제부처가 양극화를 분석하듯이 경제활동에서도 기업의 집중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년 GDP에서 삼성은 23%, 현대차는 12%로 두 그룹의 비중이 35%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08년 23.1%에서 11.9%포인트나 높아진 수준입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올해 6조 5,50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내역과 규제를 점검해 창업 준비와 판로 개척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각종 부실 및 실적 부진에도 4대 금융그룹 경영진이 연봉 삭감 등 고통 분담을 하지 않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임원의 불합리한 연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연말까지 성과 보상체계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지방은행 단 한 곳만 제출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 점검을 벌여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연봉이 공공기관 합리화 차원에서 대폭 깎은 것처럼 금융그룹도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는 금융사는 최고 경영진까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86개 금융사 및 금융기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가 소집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국민카드 등 특별 검사를 받는 금융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금융사에 추가 현장 점검이나 경영진 면담을 통해 보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앞으로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기존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유명 의류와 화장품, 시계 등 수입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병행 수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수입 부문 경쟁 재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병행 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 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병행 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병행 수입 확대 조치로 유명 해외 의류 화장품과 시계, 가방, 신발, 유아용품 등 국내 가격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12일 의사협회에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사회부의 서민준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민준입니다. 네, 의료계에서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죠?
예,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대표 500여 명과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들의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의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내세워 이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격의료는 인터넷 등 않고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기존의 대면 진료는 전통적인 진료 방식이 무너지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 키워 동네 병원이 고사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민간 자본이 설립하고 운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영리병원 의료의 무너뜨리는 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파업 이후로 이들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세우지만 저수가 문제 또한 이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한 그 자체로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하는 의료비, 즉 수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잡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저수가 체제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장례식 등 각종 부대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른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기 전에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부터 바로잡아라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입니다. 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당장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월 3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당초에는 의협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3월 3일로 파업 개시를 지금보다 50일 이상 미뤘고 노한규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파업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파업 유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렇게 투쟁 강도가 낮아진 데는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의협 안에서도 파업에 반대하는 의견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기자회견 중에서도 몇몇 의사들은 파업을 밀어붙이는 노한규 회장을 비판하는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또 병원협회 원칙에서는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지지가 모아지지 않는 것도 부담입니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인데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의사협회는 사실상 3월까지 파업을 미루고 그 안에 정부와의 타협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부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의료 파업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의협에서는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이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안했던 협의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협의 사안들을 정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인데요.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계의 대화 제의에 환영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협의체는 구성을 하는 데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료 수가 인상은 건보료를 내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가입자 단체가 협의체에 포함되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만 수가를 올려줄 경우에 약사회와 한의계 등 다른 의약 공급체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 의료 등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서민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는 44.8%의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투자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정책 일관성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외국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도 49.8%나 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삼성전자가 브랜드 애착도에서 애플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글로벌 가전 전시회 CES에서 브랜드 의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포브스는 애플이 브랜드 경쟁에서 삼성에 밀렸다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데 투자한 전략이 성과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포브스는 삼성이 스마트폰 판매에서 애플을 따돌렸고 태블릿 판매에서도 애플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성의 브랜드 선호도를 다시 평가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KT의 LTE 서비스 가입자가 8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KT는 오늘 LTE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가입자 수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T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수도권 모든 시군에서 광대역 LTE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관계자는 고객들이 광대역 LTE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와 콘텐츠를 확대해 광대역은 곧 KT라는 인식을 굳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인 2014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열립니다. 현대차가 기술력을 집약시킨 프리미엄 모델인 신형 제네시스를 북미 시장에 첫 공개하고 미국 고급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합니다. 기아차도 차세대 쿠페 차량의 디자인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콘셉트카 KCD10을 처음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50여 대의 모델을 비롯해 70여 종의 신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종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